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봄이 찾아왔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마스크로 답답한 요즘 평창군의 소식으로 기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전통장 담그는 철을 맞았습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있는 평창군 새마을회에서 올해도 지역의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막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다녀온 윤지현 리포터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 바로 된장, 간장, 고추장인 장이 아닐까요? 볕잘 드는 진부면의 한 펜션 앞마당이 북적이는 이날은 평창군 새마을회의 회장단이 함께 모여 막장을 담그는 날입니다. 지역의 친환경 재료들이 담긴 대야가 가득 찬 앞마당의 모습이 정겨운데요. 재료 준비에서부터 숙성까지 손이 여간만이 가는 게 아닌 막장을 만들어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자식이 있지만 어려운 분들도 계셔요. 이제 남들한테 얘기 못하고 그런 분들도 선정해서 드리고 또 면사무소 같은 데 가면 그 어려운 분들 명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뭐 독거 노인들도 그렇고 독거 거의 우리는 할아버지를 많이 선정하시지. 예. 할아버지 분들이 음식을 잘 못해 잡수시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구수한 된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잘 익은 메주에 보리쌀과 소금, 고춧가루를 넣고 3, 3, 5 조를 이루어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무공의 재료로 직접 장을 만들어 이웃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여기저기서 이야기꽃이 피어납니다. 만드는 과정이 여간 힘든 게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보태니 1000kg 분량의 막장이 뚝딱 버무려지는데요. 항아리에 옮겨 채워진 막장은 1년 동안의 숙성을 거쳐 내년 2월 말 김장 행사를 통해 만들어진 김치와 함께 전달됩니다. 준비 과정은 이제 부녀회장님 다 해오시고 보시다시피 힘쓰는 거는 저희가 해야 돼요. 사실은 힘들어 이거. 해보시면 부녀회장님도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들거든. 그 과정이 힘드니까 다들 못해 먹으니까 우리가 그거를 새마을에서 힘든 걸 우리가 하자 이래갖고 하게 된 동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직 회장님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면서도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고 받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우리 회장님들이 전직 회장님부터 그 레시피가 딱 맞아갖고 숙성도 잘 되고 그리고 이 진부 같은 경우에는 좀 지형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 4년째 이 항아리를 여기다 옮겨놨는데 장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여기 이게 온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지역에서 생산된 콩으로 만든 건강한 맛에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첨가된 막장을 만든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을 엿볼 수 있는데요. 지역의 생산물을 주재료로 자연 그대로 숙성되기 때문에 고유의 장맛으로 받는 분들이 나눔을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막장을 비롯해 벌써 10년이 훌쩍 넘은 새마을회 김장 나눔 행사는 모두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긴 시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짜 정성껏 만든 그 김치와 이제 된장을 함께 같이 나눠드리잖아요. 겨울 되면. 그거를 어머니들이 저희가 고생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맛있다고 가면 막 반겨주고 기다리고 새마을 게 맛있으니까 새마을 거만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막장 담그기를 지금 계속 이어지는 그거는 뭐 어떤 행사 같은 경우에는 추진하다가도 안 좋으면은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힘들게 사실 때 김장하고 막장하고 쌀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이 겨울을 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홀몸 노인을 비롯한 차상위 계층 600여 가구에게 전달될 막장은 받는 분들의 밥상을 든든하게 할 텐데요. 나눔과 봉사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실천에 노력하는 새마을회는 행사를 통해 다시 한번 실천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새마을이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저희 선대에서 사실 때는 어려우니까 뭐 근면자조 협동 이런 정신을 갖고 내려오셨는데 요즘은 또 새로운 그 나눔 봉사 배려라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저희가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봉사하는 마음이죠. 뭐. 막장이 숙성되는 만큼 봉사를 통해 깊어지는 훈훈한 사랑의 온정도 나날이 무르익어갑니다.
발효가 빨라 막 담가 먹는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막장은 강원도식이 맛의 정점을 찍는데요. 땀방울과 함께 직접 담근 전통장의 깊고 구수한 맛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해피700 윤재원입니다. 안보교육회장인 이승복 기념관 일원에 무궁화 동산이 조성됩니다. 산림청이 주관한 2018 무궁화 동산 조성 사업에 평창이 최종 선정되면서 평창은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평창군은 용평면 노동리에 위치한 이승복 기념관 내에 4월 말까지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고 무궁화 백단심계와 홍담시계 등 570그루와 산철쭉 등 관목류 600그루를 식재할 예정입니다. 또한 황토길 포장과 안내판, 벤치 등을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연간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이승복 기념관은 안보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무궁화 동산이 조성되면 국화 무궁화를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홍보하는 평창의 상징적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평창군은 영농기를 맞아 농업 경영 불안 해소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료 80% 지원에 나섰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인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보조 비율이 높아 농가의 부담률이 적으며 보험을 가입할 때는 보험분 선면제 후 사업이 개시됩니다. 지난해에는 32헥타르 35개의 농가가 보조를 받았으며 재해로 보험 혜택을 받은 농가는 총 3곳으로 4,9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50여 개 품목으로 시설작물과 버섯은 11월, 고추는 4월, 고랭지 감자는 5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평창군은 해피700 평창시민대학 개강식을 지난 26일 서울대 평창 캠퍼스에서 개최했습니다. 개강식과 함께 첫 수업을 시작한 해피700 평창시민대학은 예술산책과정, 고전학당과정 등 3개 과정을 개설 과정별로 진행했습니다. 해피700 평창시민대학은 인생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인문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 역사, 철학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도록 도와주며 개인과 사회의 사랑을 도모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대학은 평창군과 서울대 평생교육이 협약을 맺고 서울대 본교와 평창 캠퍼스 우수 강사진이 강의를 맡을 예정인데요. 개설 과정으로는 금속공예 이론과 기술을 배워 수강생이 공예품을 직접 만드는 예술 산책 과정과 동양고전 10선을 선정해 올바른 가치관 형성을 돕는 고전 학당 과정, 그리고 최신 농업기술과 트렌드를 소개하는 지역 농업 전문가 아카데미 과정으로 총 3개 과정을 진행합니다. 평창군은 고랭지 인삼 명품화 추진을 위해 2018년 인삼 분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창군에 따르면 2018년 인삼 분야 지원 사업으로 4억 3,300만 원을 투자해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를 비롯한 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올해 평창군에서는 60개 농가가 103.7헥타르의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한국인삼공사와 인삼농협의 지난해 평창군 수매량은 153톤에 이를 정도로 인삼은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인삼 재배에 적합한 기온을 갖추고 있는 평창군은 밤낮의 기온차가 크고 토양의 물빠짐이 좋아 고품질 인삼 생산이 가능합니다. 평창군은 인삼 친환경 재배법으로 청정 인삼을 생산해 차별화된 고품질 인삼으로 명품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인삼은 체력 증진, 혈액순환 등 건강 증진에 좋으며 농축액, 홍삼 스틱 등 많은 가공품이 있어 보관과 섭취가 편리합니다. 평창군 대관령면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동계 패럴림픽을 위해 제공했던 청산의 각종 회의실과 시설을 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장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관령면 청산의 시설은 올림픽 기간 동안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강원지방경찰청의 회의 장소 제공 등 올림픽 성공 개최에 일조했는데요. 지난해부터 올림픽과 패럴림픽 기간 동안 대관령 면사무소 청사시설 이용 인원은 10,000여 명에 달합니다. 올림픽 준비 기간 동안 지원 공간으로 사용했던 청산의 이용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이용 제한이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사항 없이 재정비해 각종 회의와 간담회 등 평창 군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방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산사태를 방지하는 댐인데요. 7년 전 서울 우면산 산사태 이후 지자체들이 산의 사방댐을 앞다투어 건설하고 있는 가운데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 세트장에서도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작은 댐 설치가 한창입니다.
윤지현 리포터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경사가 가파르고 주로 안반 재질로 되어 있어 토성류로 인한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험준한 산이 많아 산사태나 토사 유출의 위험이 더욱 큰데요. 기습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해 토사와 나뭇가지, 돌덩이 등을 사전에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방댐이 올해 평창군 산림재해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밑안면 율치리 외 2곳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산 속에서 나오는 물, 유량에 대해서 이제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유량 속도를 감소시켜서 밑에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 입지 않게, 농경지나 그런 거주지에 대해서 피해 입지 않게 해주는 게 그런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토사하고 그다음에 나무들 쓰러졌을 때 그걸 방지해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관광객도 많이 오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밑에 쪽에 좀 피해 입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런 방지하기 위해서 그 유역별 검사를 해보니까는 그 유역 면적이 좀 넓고 또 유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사방 방지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동막골 세트장으로 알려져 매년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는 율치리. 지난해 이곳 사방사업의 사전 실시 설계와 타당성 평가가 완료된 후 현재 본격적인 공사가 한창인 모습입니다. 사방댐 한 개는 보통 15톤 덤프트럭 500대 분량의 토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집중호우 시대에 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걸 유량을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예상치 못한 무슨 집중호우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 대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방댐이 설치되면 하류의 농경지와 가옥이 매몰되는 것을 방지해 매년 반복되는 수해와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건데요. 수해가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투자액 대비 몇십 배의 효과를 발휘하는 사방댐의 경제적 효과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창군에 설치된 사방댐은 현재 130여 개, 저수가 가능한 사방댐도 있어 가뭄 극복에 효자 노릇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한 20년 전부터 저희 관리하고 있는 사방댐이 총 128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3개소 추가되면 내년 131개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방댐을 계속 점검하고요,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사방댐 시설을 하면서 그 평창군에 있는 재예방 차원에서 지금 이바지하고 있고요. 지금 그 128개소 현재 있는 것 중에서 2개소, 대관령의 용산리에 있는 한 곳하고 위탄면 해동리에 있는 한 곳에 대해서 지금 물가두기 사방댐이 있어요. 그거는 저수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그 산불 났을 때 저담 시설 해가지고 산불 헬기가 써서 물 담아서 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각 사업지의 지형과 생활권 내 재해 방지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장마철이 도래하기 전인 6월 말까지 이곳의 준공이 완료될 텐데요. 특히 올해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정선군과 공동으로 심의회를 운영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방 전문위원들을 위촉하면서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사방댐 설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을 훼손하는 인위적인 구조물이 아닌 스스로 산림 내 재해를 예방하는 친환경 자연물이 될 수 있도록 평창군은 정밀 진단과 안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다기능 사방댐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방댐은 집중호우 시에는 토사 유출을 막아 주변 주택과 농경지를 보호하고 저수가 가능한 경우 가뭄시 저수지 역할까지 하게 되는데요. 자연재해가 늘고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면서 사방댐이 제 목적을 다하고 있습니다. 햇빛700 윤재현입니다. 지난 28일 평창군과 국민체력배 강릉체력인증센터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대상자의 체력 측정과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에 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주민생활과는 평창읍 사무소에서 참여자 55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 참여자 복무 지침, 성희롱 예방 등 참여자 기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평창군은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 동안 양양에서 평창군청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공모과제 개발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용평면 건강위원회는 용평면 사무소에서 건강위원 35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기상정보를 자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는 피부뿐 아니라 건강에 치명적인데요. 바깥 활동하실 때 마스크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